미국이 달러를 대규모 풀었다가 대규모 달러를 환수하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3월 달이 되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영된다. 경기의 선행지수다.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요즘 뭐 증권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연준의 그 테이퍼링 가속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금리 인상 이런 네. 문제들이잖아요. 네.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네.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작년까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연준 파월 의장도 이거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몇 네. 개월 지나면 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올해 들어서면서 갑자기 그냥 매파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고 네. 이 뭔가 빠르게 좀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데 예. 이게 의도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파월의 뭐 실수 혹은 뭐라 그럴까요? 그 무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예. 고의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2008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 재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3대 투자은행의 파산을 했던 거고,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의 모기지 채권, 3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이제 그 기업이 파산을 해서 이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대규모 달러를 풀었었죠. 네. 우리나라를 97년도 IMF를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석유를 사올 때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가 파산한 거고, 그 당시 2008년도에는 미국의 3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파산해서 굉장히 위기를 겪어서 미국이 대규모 달러를 풀었다가 대규모 달러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한 1,600원 이상 올랐었고, 그다음에 주식도 한 30~40% 폭락을 했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편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이 달러를 대규모 풀었다가 대규모 달러를 환수하는 과정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했었고, 2020년 3월부터 이제 미국이 대규모 달러를 공급하는 퀀터티브 이징이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실시했었고, 그 다음에 2021년 11월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실시하고,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거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다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미국에서는 지금 석유 가격이 2배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일반 물가가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막 너무 힘들어한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물가가 내리는 걸 디플레이션이다.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악화된 것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주가가 100%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3,300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700이니까 딱 20% 내렸죠. 네. 고점 대비 20% 내렸는데, 미국도 나스닥도 한 15% 정도 고점 대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기를 예측할 때 일반 경기보다 먼저 6개월 앞서서 주가는 내리거나 오른다. 미국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 초부터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2년이나 올랐으니까 또 앞으로 1년, 2년 정도는 조정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제라고 하는 것,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국가 GDP를 본다 그러면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40년간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를 추이를 쭉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삼성전자는 97년도 IMF 때 3만 원을 했다가 우리가 한 100배 정도 올라서 한 300만 원까지 갔었고, 네이버라고 하는 주식은 2000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우리가 액면가 대비, 공모가 대비했을 때는 한 2000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
제가 정권회사에 입사한 게 1994년도인데 그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11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30년 기간 중에 딱 3배밖에 안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한 100배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000배 정도 올랐다. 그래서 종목만 잘 고르면 됩니다. 우리가 상장된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2200개 정도 되고 시가총액은 2500조인데 매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씩 부도가 나요.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투자하지 마시고 한국을 대표하고 시가총액 우량한 종목들 또 이렇게 코로나가 일어났고 미국이 달러를 풀었다가 환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20% 이상 급락을 했지만 이럴 때 또 참으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40% 폭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달러를 공급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미국 주식도 한 30%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또 이제 급등을 하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달러를 환수하는 그 과정이 예고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지만 좀 참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미 충분히 떨어졌고 그리고 좀 참으면 다시 올라갈 거야. 이걸 이제 확신할 수 있으면 이 어려운 기간을 견딜 수 있는데 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유동성 때문에 올랐는데 그걸 딱 회수한다고 하니 이제 이거는 하락의 시작이 아닐까.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그래서 이제 자꾸 뭐 2013년이었나요? 그때 테이퍼링 언급한 네, 이후 네. 뭐 일시적이지만 어떤 긴축 발작이 있었던 테이퍼링 네. 그 테이퍼 텐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자꾸 되살리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다음에 다시 올랐으니까. 네. 근데 2000년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알트롭을.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급락을 많이 했을 때는 2001년 9월 11일입니다. 9.11 테러인데 아마존이 상장을 10달러에 했다가 이게 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80%, 네. 예, 80%, 90%까지 떨어졌었는데 아마존이 2달러 하던 게 지금은 한 3,000달러 정도 하니까 한 1,500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량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막 뭐 80%, 50%까지 떨어지더라도 그냥 참으면 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아무리 많이 빠지더라도 그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계열사들 많이 50%까지 빠진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변동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업은 계속 1년에 2천억, 한 분기에 2천억 이상 돈을 벌어오고 있고 기업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외부적인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코로나에 의해서 외부적인 효과. 기업이 자체에 이제 뭐 돈을 횡령했다든지 기업의 CEO가 갑자기 뭐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망해서 주가가 내려가지고 그 기업이 망할 지경에 처했다면 주가가 주식을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우량한 종목들 뭐 심한 종목들은 50% 이상 떨어지는 종목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종목은 기업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다. 9.11 테러가 나서 미국의 경제가 막 이렇게 추락한다. 또 뭐 이런 것은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30%, 40% 떨어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량하고 또 시가총액의 상위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냥 참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9.11 테러 났을 때는 90%까지 빠졌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는 종합주가지수가 50%까지 빠졌다. 그런 경험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이후 또 급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나와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40%, 50% 빠졌을 때도 또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급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시기가 된다 그러면 주식은 다시 안정화되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가 0%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1.25%고 미국은 앞으로 0%의 기준금리를 금년에 4번 정도 올려서 0.25를 4번 올려서 1%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또 1%를 올려서 2.0
2024년도에 2.5%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미리 이제 로드맵을 딱 정해놨죠. 앞으로 2024년까지 2.5% 올린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지금 현재는 1.25%지만 우리가 추가로 2% 정도 더 올린다고 가정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 정도 될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대출을 받는 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그다음에 코펙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면 한 7%까지 오를 겁니다. 많이 일반적인 오르는 거네요. 대출금리가 앞으로 2024년에는 저는 한 7%까지 오를 것이다. 대출금리가. 그럼 지금 현재 뭐 5%니까 대출금리가 앞으로 이제 2% 정도 더 오른다는 걸 가정하면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미 예측되어 있는 거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어 된다. 6개월 앞서간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앞서서 주가는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많이 내리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3월 달이 되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전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가 무슨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그 기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도 전혀 아니다. 매년 이러한 기업들은 1조 원 이상 돈을 벌어오고 삼성전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51조 났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고 이러한 우량한 종목이 외부적인 효과,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또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미국으로 환수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것은 금방 또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월 정도에 3월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잖아요. 근데 지금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4번 할 것이냐, 5번, 7번까지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주된 컨센서스는 한 4-5번 정도 하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시장의 기대인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3월 달에 0.25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요즘 불안감이 나오는 게 0.5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작스런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강한 그 어떤 연준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건 이제 엄청난 매파적인 행위로 시장이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 인터뷰 때도 0.5% 할 수 있나, 뭐 기자의 질문에 얼버무렸다는 파월에. 그게 이제 시장이 불안한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0.5를 올리든 0.25를 올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2022년 금년도에 1.0%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갑자기 텐더름이다.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게 이제 텐더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년의 목표는 1.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0.25를 4번 올리든 0.5%를 아예 2번 올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고 그다음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면 석유 가격이 2배로 오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물가도 안정된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입지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시중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는 것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목표고 테이퍼링이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이제 3월 달에 종료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었는데 일단 금년에 미국이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를 0에서 1.0%까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0.5를 2번 올리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다, 미국에서. 이미 그 모든 악재가 다. 예, 그럼요. 맞습니다. 주식은 항상 먼저 반영된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1월 달, 2월 달이 가장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3월 달.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직 그 당시에 코로나 환자도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렇죠, 중국.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을 때가 한 3, 4월 달이었는데 제가 2020년 1월 달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이런 뉴스만 나오고 있었는데 주가가 반영된 것은 3월 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실제로 환자가 나온 것은 5월 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영된다. 한 6개월, 3개월 선반영되고 경기의 선행지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지수를 3가지로 나누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주가지수고요. 네. 물가 같은 게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뭐 시멘트나 건축 같은 게 경기 후행지수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나라의 경제를 전 세계 경제를 먼저 반영해주는 선행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이 주식이 가장 저렴한 시기다. 그래서 이러한 저렴한 시기에는 주식을 팔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정권회사 경험을 해보니까 한 30년 정도 했더라고요. 아, 그렇어요? 예, 정권회사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제가 당시에 있었던 그 종목, 그 당시에는 종합주가 1000이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입사한 연도에 종합주가 1000이었고, IMF 때는 270, 3분의 1 토막이 나왔었고, 270에서 다시 또 3000포인트까지 갔다가 3300까지 갔었죠. 이번에. 그러다가 다시 또 20% 조정을 받아서 지금 2700인데, 주식은 이렇게 좀 급등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글로벌 주식에서 미국의 비중이 60%고 네. 한국의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신다면 꼭 한국의 주식만 해서는 안 되고 미국 글로벌 비중으로 따진다 그러면 미국 주식의 90%, 한국 주식의 10%를 하는 게 비중으로 맞다. 너무 한국 주식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동학개미가 이제 한국 주식을 사는 사람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한 9대1 정도로 하고 최소한으로 5대5 정도는 비중을 맞춰라.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시가총액 12 이내의 기업만 해라. 아, 12 이내. 12 이내. 미국 주식조차도. 예, 미국조차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교수님 한 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월급의 25%를 한 40년간 투자했더니 1조 원이 모였더라. 자기 급여의 25%를 매달 꾸준하게 종목을 투자한 것은 시가총액 1등만 하셨더라고요. 그분 방법은. 시가총액 1등. 1970년도부터 그분이 그렇게 주식을 투자했다는데 건설주, 화학주.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건설, 화학, 2000년도부터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시가총액 1등이 되었는데 무조건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거예요. 이분은 방법이. 그랬더니 거기 1조 원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도 그 주식 그 얘기 그 뉴스를 보고는 앞으로 세계 1등 주식만 사야 되겠다. 애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애플 주식은 굉장히 천천히 가는 주식이고, 그렇죠.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은 급등락하는 종목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팁을 드린다 그러면 시가총액 1등 기업을 미국과 한국의 비중을 뭐 9대 1로 하든 8대 2로 하든 미국의 비중이 60%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뭐 제일 좋은 방법은 한 9대 1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90, 한국의 10. 종목은 시가총액 1등. 미국은 애플, 한국은 삼성전자. 저는 뭐 애플과 삼성전자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1등 주식만 사라는 게 이제 제 부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3월부터 오히려 증시는 반등할 것이다,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지금은 이미 주가가 높이 올라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버블이 많이 끼어 있지 않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그 경제학에서 정의가 뭔가 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6개월 뒤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업을 골라라. 그것이 바로 기업인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50조 났고 아마 금년에는 50조나 60조 더 나겠죠. 애플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조 이상 났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이익의 82%를 애플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영업이익, 돈을 많이 벌어오고 시가총액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과거에 영업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받았을 때가 1조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50조입니다. 약 500조 정도 된다. 한국의 시가총액이 2,500조인데 거기에
40%가 지금 삼성전자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잘 고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500배 늘어난 거죠. 시가총액이. 애플은 시가총액이 지금 3,50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 한 5배 정도 더 큰 게 애플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계속 현금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것, 삼성의 스마트폰, 애플의 스마트폰, 자동차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매일 쓰고 소비하는 종목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잘 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식에서 잘 보는 사람들은 이마트에 가서 장 볼 때 아줌마들이 뭘 사는지 본다는 거예요. LG 생활건강의 치약을 사고 비누를 사고 햇반을 사 먹는다. 그런 사람들이 소비하는 종목은 계속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외면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 보십시오. 애플의 스마트폰을 많이 쓰나 삼성전자를 많이 쓰나 한 80%가 애플을 좋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네. 중학생들이.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더 주가 전망이 더 좋은 거고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운동화, 자녀들이 많이 입는 옷, 자녀들이 많이 먹는 과자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주가 전망을 밝게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좀 어제 이제 페이스북이 한 30% 가까이 내렸어요. 갑자기요. 네, 27%. 그 월간 그 사용자 숫자가 좀 줄었다. 급락했지만, 네. 앞으로 우리 자녀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가 저도 있는데 애들이 보니까 인스타그램 많이 쓰고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다. 요약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계속 사용하고 매일 보는 것은 페이스북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그렇게 놀라지 마라. 오히려 급락하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페이스북이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5위 정도 되거든요. 이 기업이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코로나 시대에 왔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환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50% 40% 급락을 했지만 오히려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참으시면 됩니다. 있으면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코로나 때 50% 폭락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얼어붙었지만 한 몇 달만 참으니까 다시 또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 한 20, 30%, 50%까지 급락을 했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좀 참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만 들으니까 그 힘이 확 나네요. 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우리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그 긴축하고 여러 가지 요소로 그냥 무너질 것 같지만 지금이 사실은 최악의 상황일 맞습니다. 수 있고 좋아지게 될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